기후변화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훼농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 개발한 품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도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전북에서 싱크홀이 7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 건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택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 건을 두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9일 낮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주민 7명을 구조했고 이 중 전신 화상을 입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 관세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업 분야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지원의 확대 등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최근 상호 관세 발표에서 한국사를 거론하면서 압박하자 농업인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쌀값 하락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은 당장 필요한 비료값 지원액마저 삭감됐다며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무기질 비료 372억, 큰 돈도 아닌데 그거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거를 다시 좀 되살려줬으면 하는 현안 과제는 그게 가장 크고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흔들리게 될 텐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통상 담당자들이 잘 해야겠으나 우리 농업계의 바람도 거기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펼치면서 쌀 수입량을 늘리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 정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수입 쌀이라든가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료값도 좀 보존을 더 늘리고 농자재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만 조례를 만들어서 농자재 상승 부분을 좀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그것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자 정부는 할당 관세를 적극 도입하는 등 수입 문턱을 낮춰왔습니다. 원칙 없는 수입 문호 확대가 국내 농산물 수급 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씨와 임대사업자 B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전북에서 일어난 집안 침하 사고, 즉 싱크홀이 7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싱크홀이 전국 7% 수준으로 발생했다며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을 꼽았습니다. 또한 자치도는 지난 2022년부터 전문 장비를 사용해 정밀 집안 탐사를 하고 있고 낡고 오래된 하수관로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훼농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새로 개발한 품종과 기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의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장미 재배시설. 마치 달걀 부침처럼 가운데는 샛노랗고 가장자리는 연노란색이 화사한 장미 에그타르트가 눈길을 끕니다.
특유의 발랄한 색감이 넘치는 피치 팡팡도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모두 한 줄기에서 여러 꽃송이가 피는 스프레이형 장미로 특히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꽃다발이든지 화환이든지 가정용이든지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니 스타일의 밝은 연노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오렌지 골드와 아모르젠과 같은 100개가 넘는 장미 신품종을 시범 재배 중입니다. 그중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10여 개 품종을 집중적으로 키워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마다 10여 종 이상의 장미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농업법인이 그 품질과 시장성을 검증해내며 내수와 수출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미화이름은 유행에 아주 민감한 작목입니다.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새로운 작목들이 농가에 빨리 보급돼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나 온라인 판매는 장미의 수명이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수확한 장미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수명 연장제를 넣은 물에 담갔다가 습식 상태로 유통하며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습식을 통해서 절하 수명을 오래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6개 농가가 함께 시작했던 농업법인이 지금은 90개가 넘는 농가가 참여하며 크게 성장한 상황. 20년 넘게 쌓아온 빅데이터와 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은 물론 동남아와 유럽 시장으로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9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주택에 있던 70대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워진 번개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을 집어삼켰던 산불로 집과 농경지를 잃은 이재민들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급증했고 의연금도 쌓이고 있는데요.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 단촌면에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장어를 조리하고 잘 익힌 밥을 담아 정성스레 용기에 담아냅니다. 비영리단체 체인지메이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국립경북대 학생, 그리고 LG 헬로비전 직원들이 경북 의성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특히 여기 의성이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보양식으로 저희 장어랑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물품들로 좀 구성해서 왔고요.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생계를 꾸려갈 걱정에 적당히 끼니만 때우던 이재민들은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식권 가지고 또 뭐 자기 입맛 맞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봉사 나와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산불 피해로 경북 의성에서 주택 350여 채가 불에 타고 주민 500여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위해 사용될 고향사랑 기부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지난 22일까지 20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금액인 4억 6천만 원의 4배가 훌쩍 넘습니다. 3월 22일 이후 모금액만 19억 원. 이 가운데 14억 6천만 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는 지정 기부액입니다. 의성군은 6월 말까지 총 20억 원을 모아 피해 주민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전소된 가구, 또 농경지가 또 소실된 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한 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17화 못해줘서 아마 우선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 미랄로 인해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들. 전국에서 답지 않은 온정에 조금씩 용기를 내며 희망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회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담배에 유해 성분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군의회는 임시회 동안 주요 사업장 14곳을 돌아보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17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전북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평생 모은 돈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자본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전망은 악화하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북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7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46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정부의 엄격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도민들의 수요가 여전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관련된 전망은 어둡지만 유독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만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처럼 부동산에 묶인 가계 자산을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소아 야간 진료 서비스와 어린이 전용 병동 운영을 위해 정읍 아산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읍시와 아산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소아 외래 진료센터를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에는 응급실과 연계한 진료 시스템과 소아과 전문의 당직 체계를 구축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읍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협약이 소아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 대응 의료망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소아 진료 기반 확대로 의료를 목적으로 광주나 전주와 같은 대도시로 전출을 줄이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남원춘향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광활루원과 요천둔치,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체험, 미식 콘텐츠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장수 축제인 95회 춘향제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번 춘향제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임실군이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2025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도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임실읍에 임대주택 120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반할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주거비도 표준 임대료 절반 수준으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